네, 최근 토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권 내에서요, 수익형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오늘 라이브머니에서는요, 이 토지 경매 물건으로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을 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보자를 위한 기본기부터 여러 또 고수를 위한 테크닉까지 여러 가지 꿀팁을 좀 배워보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옥션의 이성용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뜩이나 금리가 아직까지 낮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 시장 열기가 뜨거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이 아직은 겨울이 오기 전 가을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주택시장 쪽은 경매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 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아파트라든지 그런 주택 부분의 주거 공간들. 주거 공간. 자, 그런데 오늘은 그동안 네. 좀 배워왔던 분야와 다르게 이제 토지 경매 물건에 대해서 이 틈새 꿀팁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토지 경매하면은 그냥 토지를 경매하는 거죠? 어떤 그렇죠. 건가요? 예. 일단은 토지 말 그대로 아파트도 아파트 경매가 있듯이 토지는 네. 토지를 경매로 진행한다는 이야기이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 조금 낯설 거예요. 왜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주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 거래는 많이 하지만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거래율이 적다 보니까 토지 경매 시장도 이제 아무래도 참여자들이 적죠. 네. 자, 토지 경매로 이제 2배 이상의 수익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도 뭔가 틈새 시장, 특수 물건을 노리는 것 같거든요. 네. 자, 어떤 부분 오늘 배워보면 좋은 건가요? 네, 오늘은 토지 특수 물건 중에서 토지 지분 경매입니다. 네. 자, 지분 경매요. 자, 지분 네. 경매라고 하니까 이제 지분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몇 %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적어도 2명 이상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예. 자, 지분 경매 개념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팔이 형제가 네.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8분의 1씩 소유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공동 소유하는 거죠. 네. 이런 거를 이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분 부동산이고 지분 경매 물건이에요. 경매로 나오면. 네.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냐면은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은 일반 주택보다 소유자가 적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서 낙찰가가 더 낮아지겠죠. 상대적으로. 두 번째는 지분 경매죠.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온전하게 내가 하나의 한 필지를 낙찰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은 한 동이란 표현을 쓰지만 토지는 한 필지란 표현을 씁니다. 반절만큼의 지분만 내가 낙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도 내가 온전하게 내가 권리 행사를 못해요. 건물 짓고 싶어도 같이 상의해야 되고 팔고 싶어도 상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대로 이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이제 특수성을 띈으로써 반쪽짜리 지분 토지 경매 물건은 더 낙찰가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1억짜리 토지가 막 3천만 원까지 낮아지고. 그런데 왜 이거를 투자를 하라 그럴까요, 제가? 여기서 어떤 특수성을 이용해서 잘 어떤 권리만 주장해 본다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이 있으니까 네.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분 경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입찰 수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뭐 주택 물건도 아닌 토지 물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독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제 입찰 수요가 적어지고 낙찰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일단은 낙찰가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싸게 매입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분 경매를 참여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낙찰을 받고 어떤 권리를 좀 주장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네. 2배 수익을 만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아, 일단은 단독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유물로 구분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낙찰을 받고 나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주장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어떤 절차를 거쳐서 또? 혹시 그림 준비된 거 있나요? 그림을 네. 통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보도록 하죠. 아, 네, 그림이 나왔네요. 네. 자, 갑소유의 지분과 의소유의 지분 2분의 1씩 각각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소유한 지분 2분의 1만 지금 경매로 나와버린 거예요. 왼쪽에 상단에 보면은 빨간색 동그라미로 갑 지분 경매 진행 이렇게 적혀 있죠. 네네. 근데 감정가가 1억이네요. 만약에 두 개가 한 페이지로 함께 나왔으면 2억 가치를 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감정가 1억에 경매가 나왔고요. 자, 병이 낙찰을 받았대요. 네. 얼마예요? 3천만 3천만 원에. 원. 자, 이유는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었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소유자가 적기 때문에 네. 낙찰가가 낮아지고, 두 번째는 한 필지 전체를 내가 낙찰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분만 내가 낙찰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수성, 그 이해관계의 어떤 분쟁 문제 때문에 낙찰가가 저렇게 낮아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병이라고 가정을 하고 낙찰을 받으셨어요. 3천만 원에. 이제 한번 풀어가 볼까요? 앵커님? 네. 네. 지금 그러니까 병이 낙찰을 받았는데 지분 경매이기 때문에 일단은 3천만 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때 이제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첫 번째. 파란색 동그라미 중간 위치를 보시면 공유물 분할 협의라고 적혀 있죠. 이때 단어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네. 공유물 분할 청구권, 공유물 분할. 공유물이라는 소리가 민법상 공유물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공동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첫 번째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공유물 분할 협의. 네. 공유물을 분할하자고 협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소유주. 그렇죠. 첫 네. 번째로. 네. 자, 세 가지의 협의 방안이 있습니다. 네. 그림 같이 볼까요? 네. 세 가지 협의 방안이 현물 분할과 대금 분할, 가격 배상. 그렇죠. 예. 첫 번째는 현물 분할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정말 토지를 나누어서 분필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가위로 오려내서 각각 나눠 갖자. 아, 필지를 나눠야 되니까 분필. 예, 독립된 소유권으로 하자. 네. 이제 나누자. 이 소리고요. 근데 네. 현물 분할은 쉽지 않아요, 하기가.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네. 왼쪽으로는 길이 있고 오른쪽은 네. 길이 없어요. 아, 근데 길 쪽이 좋죠. 네. 반반을 나누자고 했는데 한쪽은 길이 있고 한쪽은 길이 없다? 네. 이건 뭔 상황이야? 애매하네요. 똑같이 나눠도 가치가 틀려지죠. 그렇죠. 그렇다고 길 쪽을 좀 더 작게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서로의 어떤 욕심, 이득을 위해서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 현물 분할은 그럼 사실상은 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네요. 토지 네. 물건에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대금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대금 분할은 뭐냐? 우리 같이 앵커님이랑 저랑 같이 공동 소유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게 네. 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갑소유 지분을 네. 우리 같이 그냥 일체로 네. 통으로 중개업소에 내놔서 팔은 다음에 어. 우리 그 매매 대금을 반반 나눠 가십시다. 근데 제가 만약에 팔 의사가 지금 없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또 협의가 안 되는 거고 아, 그러네요. 저는 이제 싸게 낙찰 받았으니까 팔고 싶은데. 좀 싸게 팔아도 되지 예. 않겠냐 했을 때 상대방은 난 그렇게 경매를 싸게 낙찰 받은 그쵸.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협의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매매가. 그러네요. 예. 이게 마지막 가격 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 가격 배상을 그럼 그 을소유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네. 한쪽한테 몰아주고 돈만 줘. 야, 내 지분 갖고 가. 그리고 이것만큼 넌 돈 줘. 됐지? 이렇게 청산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분을 이렇게 몰아줘도 되는 거고 반대로 낙찰받은 지분을 또 을소유자가 사들여도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이마저도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거의 확률이 없어요. 왜 확률이 없냐면은 만약에 상대 측 을 소유 지분권자가 네. 살 의사가 있었거나 돈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경매에서 전에, 병이 예. 낙찰을 받았을 때 있죠. 갑지분. 네. 그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라는 걸 해요. 아, 그럼- 예. 그런 병이 낙찰받은 금액에 강제로 공유자 갖고 올 수 있어요. 3천만 원에. 네네. 그럼 그때 3천만 원에 을이 갖고 왔지 왜 굳이 못 뭐하러. 택했어요? 예. 그러니까 살 돈이 없거나 살 의사가 없다. 네. 그래서 협의가 안 돼요. 사실상 그 세 가지 협의 방안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적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예. 이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대표님 뭘 왜 특수물건 왜 투자하라고 한 거야? 이거 다 협의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할 그렇죠. 수도 그냥 있잖아요. 싸다고 무턱대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이제 협의가 안 됐을 때 우리한테는 무슨 권리가 있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란 권리가 있어요. 아,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항상 권리는요.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권리가 있다는 것은 특정 상대방한테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네네. 이때 법원에 공유물 분할 신청을 하면은 네. 법원은 이제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냐면 첫 번째, 원칙이 현물 분할이에요. 원칙은 현물 분할. 예, 그러니까 토지를 반으로 나누는 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법원이 봤을 때 현물 분할은 쉽지 않다. 네. 이 가치를 정확하게 나누기가. 그럼 어떻게 해요? 예외적으로 매각 분할을 하는데 네. 경매를 매각을 합니다. 아, 경매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토지를 전체를 매각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때는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토지가 우리 왜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었죠? 지분 형태이기 때문에 싸게 낙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분만 낙찰을 받아도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한 필지 전체를 한 필지로 일괄 매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매각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제 형식적 이임의 경매라고 하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때는 감정가가 얼마가 잡히겠어요? 아까 일부 지분만 감정가가 1억이었죠. 네. 근데 이번에 2억으로 잡히겠죠. 그렇네요. 전체니까. 그리고 낙찰 받으려고 하는 대상들은 이제 일반 물건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낙찰가가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죠. 일반 물건이니까. 그렇죠. 내가 첫 번째 갑지분 낙찰 받을 때 프로테이지보다 높아지겠죠. 네네. 좋아요. 그래서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그 우측 밑에를 보게 되면은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로 매각 분할 경매라고 적혀 있죠. 네.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병과 을이 지분 일괄 매각이 들어갑니다. 하나의 한 필지로. 네. 감정가가 2억에 진행하네요. 낙찰가가 얼마 됐습니까? 1억 3천에 됐네요. 네. 예. 자, 병과 을의 매각 대금은 낙찰자가 1억 3천을 적은 거잖아요. 네. 그 1억 3천으로 이제 법원은 배당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병과 그렇죠. 을한테. 네. 이때 2분의 1씩 배당해야 되겠죠? 네네.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6,500만 원씩 되겠죠? 각각 6,500만 원씩 배당을 네. 해주고 청산이 되는 거죠. 정리가 네, 되는 네. 거죠. 자, 이때 병 얼마 주고 낙찰 받았습니까? 처음에 갑집은 3천만 원이죠. 얼마 배당 받았습니까? 6,500만 원. 네, 세전 수익으로 2배가 넘어갔네요. 3,500만 원 수익을 얻게 되네요. 이렇게 됐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저절로 됐잖아요. 네. 강제적으로 매매가 돼버린 그러니까 거잖아요. 법원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강제로 그렇게 매각을 하게끔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렇게 간단하게 되는데 6개월에서 1년까지 6개월에서 1년. 요즘같이 금리 낮을 때 엄청난 수익인데요. 괜찮죠. 네네. 이게 보장된 거거든요. 네. 만약에 협의가 됐어요. 네. 법원에 공유물 분할 신청을 안 하고서 네. 현물 분할했어요. 할 수 원칙이 현물 분할이니까. 그렇죠. 예. 협의로 됐어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현물 분할이라고 해도 어쨌건 간에 개별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현물 분할을 하는 순간 개별적인 소유권이 되는 거고 각각 한 필지 한 필지 나눠진 독립된 한 필지가 되잖아요. 그냥 일반 물건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다시 감정가 1억만큼의 가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나는 3천에 낙찰받았으니까 1억에 파시면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금 분할 협의할 때 매매로 팔아가지고 하는 것. 네. 협의되면 좋죠. 두 배 그렇죠. 수익 낼 수 있어요. 예. 가격 배상. 땡큐. 아주 3개월 만에 수익 낼 수도 있겠죠. 어쨌건 워낙 싸게 낙찰을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이제 결론은 네. 일이 되든 저리 되든 나는 반드시 수익을 내네요. 지금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토지 경매 중에서도 지분 경매라고 하면은 이렇게 리스크가 있어서 좀 피할 게 아니라 뭐 공유물 분할 협의가 되든 아니면 법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뭐 일괄 매각이 돼서 이제 그 대금을 분할해서 받든 이거든 저거든 다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그쵸. 그럼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근데 토지는 어디서 리스크를 찾아야 되냐면은 네. 일단 첫 번째로 토지 사실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공부해야 될 게. 네. 근데 우리가 경매 물건을 처음에 투자하기 전에 이 토지를 괜찮은 물건인지는 현장 가서 토지 중개업자분들한테 물어보면 기본적인 내용은 알게 됩니다. 이 토지가 네, 가치가 네. 있는지 없는지. 네. 토지 순수의 가치를 놓고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입찰하기 예. 전에. 네. 그리고 나서 현물 분할했을 때 두 번째 리스크가 뭐냐면 그래도 어쨌든 아파트나 빌라보다는 소유가 적어요. 환금성이 떨어지죠. 그렇죠. 아파트나 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거 공간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주택 거리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투자를 할 때도 우리 일반 분들은 주거 공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주택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익숙하거든요. 네. 좀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잘 팔리는지. 그러니까 주택 거래 쪽으로 몰리는데 토지는 수요가 없다 보니까 길게 걸리면 한참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개월에서 1년이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안 팔리면은 그렇죠. 좀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제 생각 저는 항상 토지를 많이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네. 가장 초보자들한테 만약에 현물 분할이 됐다면 매매를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변에 나와 똑같은 조건의 토지들이 내놓은 가격보다 싸게 내놓으면 되거든요. 네네. 3천에 받았잖아요. 네. 1억짜리 토지죠. 네. 남들 금매라고 9천에 내놨어요.
딱 7천에 내놔도 2배 수익이 넘어가잖아요. 아, 그렇게 해서 또 빨리 파는 요령이 있긴 하군요. 그리고 토지 전문 중개업소 분들한테 네. 소장님 제가 수수료 정말 가득 채워서 많이 드릴 테니까 네. 1등으로 팔아주세요. 저 7천만 원 내놓을게요. 아, 많이 내놔보세요. 네네. 다 팔립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네. 토지가 먼저예요, 건물이 먼저예요. 토지가 먼저죠. 건물 지으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지도 다 수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요가 일단은 이제 뭐 주택 물건처럼 많지는 않지만 네. 수요가 항상 있기 때문에 또 빨리 파는 요령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내놓으면 되니까 큰 걱정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네,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내가 낙찰받은 토지가 네. 앞으로 많은 가치 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보유하고 싶잖아요. 네. 네. 그냥 묶어두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든 부가가치의 개념 속성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렇죠. 부가가치가 뭐냐면은 주식으로 따지면 주식 투자를 해놓고 이 가치가 오르는 것만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꼬박꼬박 나한테 배당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럼 누적적으로 나한테 부가가치 수익이 함께 쌓이는 거고 아. 나중에 양도를 했을 때도 양도만큼 또 이제 자본 수익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갔을 때 사실은 장기 투자 시에 우리가 수익을 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재수없는 결론을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모든 투자는 평균으로 회귀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네. 하다못해 우리가 화학 공식에 한 번씩 나오는 아연 같은 거, 카드뮴이 있다 이 병에 걸려서 안 되고요. 네. 아연 같은 거 하나 사서 20년만 냅둬 보세요. 네. 부동산 투자가 잘 나갈 때 부동산 투자한 사람, 금리 앞서갈 때 금 투자한 사람, 뭐 채권 투자한 사람 20년 뒤에 만나봤을 때 똑같아지는 지점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네. 이게 평균 회귀 속성이잖아요. 네.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앞으로 토지의 부가가치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처음에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기에 컨테이너 들고 창고를 임대를 주면은 내가 부가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보유기간 동안.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런 임대 수익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예. 만약에 밭이에요. 네. 그러면 도지를 준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 농사를 지을 사람한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를 같이 채워졌을 때 장기 투자 시에는 반드시 이기는 투자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땅이 안 팔린다라고 속상할 것도 아니고 좀 부가가치가 높을 땅이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런 식으로 중간에 수익을 계속해서 그렇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네. 좋겠네요. 그 정도까지도 내가 이제 준비가 되면은 네. 항상 어떤 방향으로 가든 나는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훌륭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토지 경매 물건으로 그 가운데서 이 지분 경매, 조금 일반 입찰자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입찰에 참여하지 않지만 알고 보면은 여러분 또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좀 공개를 해드렸는데, 자, 과연 어떤 사례가 있는지 실제 사례 궁금해지시죠? 바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림 네, 지금 이제 실제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요, 강제 경매요. 경기 포천시 일동면, 경기도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토지 수요가 조금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기도 이제 성장관리권역이죠. 네. 성장관리권역들은 이제 그 인구가 밀집되어서 과밀억제권역, 막 강남 같은 데 있죠. 네네. 그런 데는 더 이상 인구가 밀집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분산시켜야 되죠. 예. 성장관리권역으로 다 분산을 시키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쪽은 대학교도 들어오고 산업단지도 받아주고 뭐 관공서도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 성장관리권역이란 말이에요. 네네. 여기 토지를 그림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설명이 자, 필요해서. 좀 전에 그 지역입니다. 예. 네, 감정가가 4억 800이고 네. 최저 입찰가가 1억 3천까지 떨어졌어요. 네.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분 경매인데 이만큼 떨어지죠, 역시나? 입찰가가? 낙찰 금액이 1억 3천. 네, 1억 3,472만 원 낙찰을 받았어요. 예. 김모모 외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였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2명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1억 3,472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네. 협의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협의가 역시나 안 됐고 아, 법원에 힘을 공급을 분할 빌려서 협의를 먼저 협의를 요청했는데 안 됐고. 네, 쉽지 않았어요, 네. 역시나. 그래서 이제 법원의 힘을 통해서 경매를 일괄 매각시켰어요. 이때는 네. 얼마였을 것 같아요? 8억의 감정가 나왔어요. 8억이요? 예, 저 감정가가 4억짜리였잖아요. 아, 2분의 그러니까는 1이. 이제 한 필지 전체면은 이제 8억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5억 5천만 원의 낙찰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안분 배당 2분의 1씩 배당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내 배당금은 얼마죠? 2억 2,500만 원. 7,500 아니에요? 5억 5천에 받으셨으면 2억 7,500만 원이네요. 맞죠? 예, 맞아요. 역시 제가 2억 7,500만 원. 네. 네. 계산을 뭐, 잘했네요. 본인 물건이었었으니까 더 잘 아시겠죠. 아, 맞네. 네.
2억 7,500만 원. 2억 7,500이에요. 네. 제가 아까 얼마에 낙찰 받았죠? 1억 3,400에 낙찰 받았죠? 2배 이상인데요? 네, 1년 만에. 1년이요. 딱 1년 걸리셨어요.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남들은 좀 꺼릴 만한 그런, 사실 토지 경매라고 하면은 좀 어렵게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뭐 많은 공부도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특히나 지분 경매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유물 분할 청구권 개념만 잘 파악해 보신다면, 또 충분히 이제 2배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이 있다라는 점도 오늘 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을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좀 어떤 시청자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 어떤 문의사항이 있는지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상시에 저희 네, 방송 많이 보시나 봐요. 네네, 관심 많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떤 문의사항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과거 전국 토크 콘서트 잠실편 이 대표님 그 시리즈를 보고요. 네. 이 대표님 책도 많이 보고 공부하는 팬입니다. 아, 이성용 대표님 아, 팬이시래요. 그러시구나. 예. 네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경매로 나온 물건 중에 네. MPL 부실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배당 수익을 좀 남겨볼까 하는데요. 네, 제가 사실 MPL 경매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네. 그곳 학원 교수분이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물건을 추천해줬다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님 의견을 듣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좀 더 내용 좀 얘기해줘 보세요. 어떤 물건인지. 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제가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물건은 경기도에 있는 복합 쇼핑몰 한 개 호수로 되어 있고요. 네, 전용이 4평 정도 되고 네, 감정가는 3억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경매 진행 예정 물건인데 아마 한 달 뒤에 첫 매각일이 잡힐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감정가는 3억으로 되어 있고 채권 최고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근저당은 설정이 되어 있지만 1순위로 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 네, 이 근저당권이 설정한 채권을 저희 네. 학원 교수님이 1억 원에 사왔다고 하시는데 예. 저희 1억 3천만 원에 이제 저보고 매수할 기회를 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최종적으로 투자를 결정질 이제 시기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릴게요. 네네. 일단 첫 번째로 교수님을 신뢰하지 못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할 건 없습니다. 저는 신뢰한다는 거니까. 답변 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이 TV를 통해서 화면을 보고 계시니까 개념은 설명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MPL 부실채권이라는 것은요. 아까 감정가 3억짜리라 그랬죠? 곧 경매 네네. 나올게. 근데 근저당권 2억 4천만 원 채권 최고액이 설정되어 있대요. 네. 이거를 1억 3천만 원에 지금 우리 질문자님이 사오시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네. 어떻게 수익을 보는 원래 논리냐면은 자, 감정가 3억의 복합 쇼핑몰 물건을 처음에 은행한테 돈을 빌렸을 때 은행이 담보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 근저당권이. 2억 네. 4천 채권 최고액으로. 네. 근데 돈을 제때 못 받아서 은행이 경매 진행한 것 같거든요. 이때 은행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예금과 대출 사이에서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 근저당권 채권을 아마 유동화 전문회사에 팔았을 겁니다. 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유동화 전문회사로부터 아마 교수님이 아니면 뭐 이제 은행으로부터 삼금융권 은행으로부터 사와서 1억에 저 채권 2억 4천짜리 채권을 네. 1억에 사와서 우리 질문자님한테 1억 3천에 판단 소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1억 3천에 내가 사서 이 채권을 갖고 있으면 경매 진행됐을 때 만약에 2억에 낙찰이 된다. 그럼 나는 이 근저당권을 2억 4천까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1억 3천을 받아서 만약에 2억에 낙찰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난 2억을 배당받는 거 아니에요. 1순위 근저당권이니까. 네. 그럼 나는 7천만큼의 수익이 되는 거죠. 배당 수익이. 네네. 7천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예, 그 논리로 지금 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네네. 제 말이 조금 이해는 되셨어요? 예, 문제는 예, 그 예. 시나리오대로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그 질문자님. 예, 예. 복합 쇼핑몰 건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동대문 같은 데 보면 밀리오레브 두탑 빌딩 같은 데 있죠? 네네. 근데 막 서너 평실 이게 조금 옷가게들 있잖아요.
그 예, 한 예. 호수가 경매로 나온 거예요. 네네. 그런 경매 물건은요, 그런 복합 쇼핑몰의 한 호수가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다는요, 거기는 네네. 손님이 지나가지 않는 동선일 거예요. 아, 가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네네. 복합 쇼핑몰 경매 물건은요, 네. 감정가 대비 20% 미만에 낙찰됩니다. 아세요? 어이구. 그러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게, 그 6천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어휴. 제가 봤을 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복합 쇼핑몰이 지금까지 서너 평짜리가 나와가지고 20% 미만 위로 낙찰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아, 만약에 지금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인지 모르겠는데 학원 교수님이요? 강사겠죠. 아. 학교에서는 교수님이지. 아마 교수님이 1억에 사왔다 하면 교수님도 어떻게 선생님이 그렇게 사기를 당하셨을까? 1억에 사온 것 자체가 거짓일 수도 말이 안 되죠. 있겠네요. 예. 질문자님, 네네. 아, NPL 시장이요. 지금 가독에 있고 붐이에요. 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시장 중에서 가장 지금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아. 복합 쇼핑몰 NPL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사람들이 많이 정- 혹하는 이유가 싸게 사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혹해요. 네네.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도 NPL 시장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아, 네네. 유동화 전문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채권 사왔죠.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네. 그랬을 때 그냥 매매를 유동화 전문 회사는 그냥 가지고 있어도 수익이잖아요. 근데 개인한테 팔 때는 수익을 자기가 더 줄이면서 팔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예, 예. 그래서 유동화 전문 회사도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요즘은 하도 이제 가격을 너무 세게 파니까 붐은 일어났고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면 매매 가격을 가르쳐 주겠대요. 채권을 얼마에 팔지. 아, 이 말이 되는 시장이에요, 지금? 계약서를 쓰면 근데 또 계약서 쓴다? 근데 낙찰가는 내가 산 금액보다 안 나오는 거야. 예. 지금 이런 시장이고 이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아, 예. 복합 쇼핑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솔직한 의견입니다. 아,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시청자- 들으니까 속이 시원한데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오늘 전화 잘 주신 것 같으시죠? 네, 맞습니다. 하마터면 좀 큰일 날 뻔하셨어요. 네네. 많은 거 배웠습니다. 네, 앞으로도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NPL 부실채권 요즘 정말 부동산 경매 하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네요. 핫한 만큼 지금 또 가독이 또 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토지 경매와 관련해서 지분 경매에서 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비법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렸고요. 더불어서 시청자 전화 연결 문의사항까지도 다 받아봤습니다. 자, NPL 부실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후에 저희가 또 이쪽 부분까지도 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옥션의 이성용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었죠? 지분 형태이기 때문에 싸게 낙찰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분만 낙찰을 받아도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한 필지 전체를 한 페이지로 일괄 매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매각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제 형식적 이임의 경매라고 하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때는 감정가가 얼마가 잡히겠어요. 아까 일부 지분만 감정가가 1억이었죠. 네. 근데 이번에 2억으로 잡히겠죠. 그렇네요. 전체니까. 그리고 낙찰 받으려고 하는 대상들은 이제 일반 물건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낙찰가가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죠. 일반 물건이니까. 그렇죠. 내가 첫 번째 갑집은 낙찰 받을 때 프로테이지보다 높아지겠죠. 네네. 좋아요. 그래서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그 우측 밑에를 보게 되면은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로 매각 분할 경매라고 적혀 있죠. 네.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병과 을이 지분 일괄 매각이 들어갑니다.
하나에 한 필지로 네. 감정가가 2억에 진행하네요. 낙찰가가 얼마 됐습니까? 1억 3천에 됐네요. 네. 예. 자, 병과 을의 매각 대금은 낙찰자가 1억 3천을 적은 거잖아요. 네. 그 1억 3천으로 이제 법원은 배당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병과 그렇죠. 을한테. 네. 이때 2분의 1씩 배당해야 되겠죠? 네네.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6,500만 원씩 되겠죠? 각각 6,500만 원씩 배당을 네. 해주고 청산이 되는 거죠. 정리가 네, 되는 네. 거죠. 자, 이때 병 얼마 주고 낙찰받았습니까? 처음에 갑집은. 3천만 원이죠. 얼마 배당받았습니까? 6,500만 원. 네, 세전 수익으로 2배가 넘어갔네요. 3,500만 원 수익을 얻게 되네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저절로 됐잖아요. 네. 강제적으로 매매가 돼버린 그러니까 거잖아요. 법원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강제로 그렇게 매각을 하게끔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렇게 간단하게 되는데 6개월에서 1년까지. 6개월에서 1년. 요즘같이 금리 낮을 때 엄청난 수익인데요. 괜찮죠. 네네. 이게 보장된 거거든요. 네. 만약에 협의가 됐어요. 네. 법원에 공유물 분할 신청을 안 하고서 네. 현물 분할했어요. 할 수 원칙이 현물 분할이니까. 그렇죠. 예. 협의로 됐어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현물 분할이라고 해도 어쨌건 간에 개별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현물 분할을 하는 순간 개별적인 소유권이 되는 거고 각각 한 필지 한 필지 나눠진 독립된 한 필지가 되잖아요. 그냥 일반 물건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다시 감정가 1억만큼의 가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나는 3천을 낙찰받았으니까 1억에 파시면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금 분할 협의할 때 매매로 팔아가지고 하는 것. 네. 협의되면 좋죠. 두 배 수익 낼 수 있어요. 예. 가격 배상. 땡큐. 아주 3개월 만에 수익 낼 수도 있겠죠. 어쨌건 워낙 싸게 낙찰을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이제 결론은 네. 일이 되든 저리 되든 나는 반드시 수익을 내네요. 지금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토지 경매 중에서도 지분 경매라고 하면은 이렇게 리스크가 있어서 좀 피할 게 아니라 뭐 공유물 분할 협의가 되든 아니면 법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뭐 일괄 매각이 돼서 이제 그 대금을 분할해서 받든 이거든 저거든 다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그쵸. 그럼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근데 토지는 어디서 리스크를 찾아야 되냐면은 네. 일단 첫 번째로 토지 사실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공부해야 될 게. 네. 근데 우리가 경매 물건에 처음에 투자하기 전에 이 토지를 괜찮은 물건인지는 현장 가서 토지 중개업자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기본적인 내용은 알게 됩니다. 이 토지가 네, 가치가 네. 있는지 없는지. 네. 토지 순수하게 가치를 놓고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입찰하기 네. 전에. 네. 그리고 나서 현물 분할했을 때 두 번째 리스크가 뭐냐면 그래도 어쨌든 아파트나 빌라보다는 소유가 적어요. 환금성이 떨어지죠. 그렇죠. 아파트나 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거 공간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주택 거래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투자를 할 때도 우리 일반 분들은 주거 공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주택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익숙하거든요. 네. 좀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잘 팔리는지. 그러니까 주택 거래 쪽으로 몰리는데 토지는 수요가 없다 보니까 길게 걸리면 한참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개월에서 1년이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안 팔리면은 그렇죠. 좀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제 생각 저는 항상 토지를 많이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네. 가장 초보자들한테 만약에 현물 분할이 됐다면 매매를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변에 나와 똑같은 조건의 토지들이 내놓은 가격보다 싸게 내놓으면 되거든요. 네네. 3천에 받았잖아요. 네. 1억짜리 토지죠. 네. 남들 금매라고 9천에 내놨어요. 딱 7천에 내놔도 2배 수익이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빨리 파는 요령이 있긴 하군요. 그리고 토지 전문 중개업소 분들한테 네. 소장님 제가 수수료 정말 가득 채워서 많이 드릴 테니까 네. 1등으로 팔아주세요. 저 7천만 원 내놓을게요. 많이 내놔보세요. 네네. 다 팔립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네. 토지가 먼저예요? 건물이 먼저예요? 토지가 먼저죠. 건물 지으려면 토지가 있어야 그렇죠. 되죠. 그러면은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지도 다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일단은 이제 뭐 주택 물건처럼 많지는 않지만 수요가 항상 있기 때문에 또 빨리 파는 요령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내놓으면 되니까 큰 걱정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네,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내가 낙찰받은 토지가 네. 앞으로 많은 가치 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보유하고 싶잖아요. 네. 네. 그냥 묶어두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든 부가가치의 개념 속성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렇죠. 부가가치가 뭐냐면은 주식으로 따지면 주식 투자를 해놓고 이 가치가 오르는 것만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꼬박꼬박 나한테 배당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럼 누적적으로 나한테 부가가치 수익이 함께 쌓이는 거고 아. 나중에 양도를 했을 때도 양도만큼 또 이제 자본 수익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갔을 때 사실은 장기 투자 시에 우리가 수익을 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재수없는 결론이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모든 투자는 평균으로 회귀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네. 하다못해 우리가 화학 공식에 한 번씩 나오는 아연 같은 거, 카드뮴? 카드뮴이 있다 이 병에 걸려서 안 되고요. 네. 아연 같은 거 하나 사서 20년만 냅둬 보세요. 네. 부동산 투자가 잘 나갈 때 부동산 투자한 사람, 금리 앞서갈 때 금 투자한 사람, 뭐 채권 투자한 사람 20년 뒤에 만나봤을 때 똑같아지는 지점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네. 이게 평균 회귀 속성이잖아요. 네네.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앞으로 토지의 부가가치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처음에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기에 컨테이너 들고 창고를 임대를 주면은 내가 부가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보유기간 동안.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런 임대 수익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예. 만약에 밭이에요. 네. 그러면 도지를 준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 농사를 지을 사람한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를 같이 채워졌을 때 장기 투자 시에는 반드시 이기는 투자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땅이 안 팔린다라고 속상할 것도 아니고 좀 부가가치가 높을 땅이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런 식으로 중간에 수익을 계속해서 그렇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네. 좋겠네요. 그 정도까지도 내가 이제 준비가 되면은 네. 항상 어떤 방향으로 가든 나는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훌륭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토지 경매 물건으로 그 가운데서 이 지분 경매, 조금 일반 입찰자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입찰에 참여하지 않지만 알고 보면은 여러분 또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좀 공개를 해드렸는데, 자, 과연 어떤 사례가 있는지 실제 사례 궁금해지시죠? 바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림 네, 지금 이제 실제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요, 강제 경매요. 경기 포천시 일동면, 경기도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토지 수요가 조금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기도 이제 성장관리권역이죠. 네. 성장관리권역들은 이제 그 인구가 밀집되어서 과밀억제권역, 막 강남 같은 데 있죠. 네네. 그런 데는 더 이상 인구가 밀집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분산시켜야 되죠. 예. 성장관리권역으로 다 분산을 시키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쪽은 대학교도 들어오고 산업단지도 받아주고 뭐 관공서도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 성장관리권역이란 말이에요. 네네. 여기 토지를 그림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설명이 자, 좀 필요해서. 전에 그 지역입니다. 예. 네, 감정가가 4억 8백이고 네. 최저 입찰가가 1억 3천까지 떨어졌어요. 네.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분 경매인데 이만큼 떨어지죠, 역시나? 입찰가가? 낙찰 금액이 1억 3천. 네, 1억 3,472만 원 낙찰을 받았어요. 예. 김모모 외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였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2명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1억 3,472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네. 협의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협의가 역시나 안 됐고 아, 법원에 힘을 공유물 분할 빌려서 협의를 먼저 협의를 요청했는데 안 됐고. 네, 예. 쉽지 않았어요, 네. 역시나. 그래서 이제 법원의 힘을 통해서 경매를 일괄 매각시켰어요. 이때는 네. 얼마였을 것 같아요? 8억의 감정가 나왔어요. 8억이요? 예, 저 감정가가 4억짜리였잖아. 아, 2분의 그러니까는 1이. 이제 한 필지 전체면은 이제 8억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5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안분 배당, 2분의 1씩 배당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내 배당금은 얼마죠? 2억 2,500만 원. 7,500 아니에요? 5억 5천에 받으셨으면 2억 7,500만 원이네요. 맞죠? 예, 맞아요. 역시 제가 2억 7,500만 원. 네. 네. 계산을 뭐, 잘했네요. 본인 물건력 최근 토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권 내에서요 수익형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오늘 라이브머니에서는요 이 토지 경매 물건으로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을 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보자를 위한 기본기부터 여러 또 고수를 위한 테크닉까지 여러 가지 꿀팁을 좀 배워보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옥션의 이성용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뜩이나 금리가 아직까지 낮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 시장 열기가 뜨거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이 아직은 겨울이 오기 전 가을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주택시장 쪽은 경매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아파트라든지 그런 주택 부분의 주거 공간들. 주거 공간. 자, 그런데 오늘은 그동안 좀 네. 배워왔던 분야와 다르게 이제 토지 경매 물건에 대해서 이 틈새 꿀팁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토지 경매하면은 그냥 토지를 경매하는 거죠? 어떤 그렇죠. 건가요? 예. 일단은 토지 말 그대로 아파트도 아파트 경매가 있듯이 토지는 네. 토지를 경매로 진행한다는 이야기이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 조금 낯설 거예요. 왜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주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 거래는 많이 하지만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거래율이 적다 보니까 토지 경매 시장도 이제 아무래도 참여자들이 적죠. 네. 자, 토지 경매로 이제 2배 이상의 수익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도 뭔가 틈새 시장, 특수 물건을 노리는 것 같거든요. 네. 자, 어떤 부분을 오늘 배워보면 좋은 건가요? 네, 오늘은 토지 특수 물건 중에서 토지 지분 경매입니다. 네. 자, 지분 경매요. 자, 지분 네. 경매라고 하니까 이제 지분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몇 %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적어도 2명 이상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예. 자, 지분 경매 개념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파리 형제가 네.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부동산 상속받을 때 8분의 1씩 소유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공동 소유하는 거죠. 네. 이런 거를 이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분 부동산이고 지분 경매 물건이에요. 경매로 나오면. 네.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냐면은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은 일반 주택보다 소유자가 적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서 낙찰가가 더 낮아지겠죠. 상대적으로. 두 번째는 지분 경매죠.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온전하게 내가 하나의 한 필지를 낙찰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은 한 동이란 표현을 쓰지만 토지는 한 필지란 표현을 씁니다. 반절만큼의 지분만 내가 낙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도 내가 온전하게 내가 권리 행사를 못 해요. 건물 짓고 싶어도 같이 상의해야 되고, 팔고 싶어도 상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대로 이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이제 특수성을 띈으로써 반저가리 지분 토지 경매 물건은 더 낙찰가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1억짜리 토지가 막 3천만 원까지 낮아지고. 그런데 왜 이거를 투자를 하라 그럴까요, 제가? 여기서 어떤 특수성을 이용해서 잘 어떤 권리만 주장해 본다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이 있으니까 네.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분 경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입찰수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뭐 주택 물건도 아닌 토지 물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독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제 입찰 수요가 적어지고 낙찰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일단은 낙찰가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싸게 매입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분 경매를 참여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낙찰을 받고 어떤 권리를 좀 주장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네. 2배 수익을 만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아, 일단은 단독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유물로 구분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낙찰을 받고 나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주장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어떤 절차를 거쳐서 또? 혹시 그림 준비된 거 있나요? 그림을 네. 통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보도록 하죠. 아, 네, 그림이 나왔네요. 네. 자, 갑소유의 지분과 의소유의 지분 2분의 1씩 각각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소유한 지분 2분의 1만 지금 경매로 나와버린 거예요. 왼쪽에 상단에 보면은 빨간색 동그라미로 갑 지분 경매 진행 이렇게 적혀 있죠. 네네. 근데 감정가가 1억이네요. 만약에 두 개가 한 페이지로 함께 나왔으면 2억 가치를 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감정가 1억에 경매가 나왔고요. 자, 병이 낙찰을 받았대요. 네. 얼마예요? 3천만 3천만 원에. 원. 썼으니까 더 잘 아시겠죠. 아, 맞네. 네. 2억 7,500만 2억 7,500이에요. 네. 제가 아까 얼마에 낙찰 받았죠? 1억 3,400에 낙찰 받았죠? 2배 이상인데요? 네, 1년 만에. 1년이요. 딱 1년 걸리셨어요.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남들은 좀 꺼릴 만한 그런, 사실 토지 경매라고 하면은 좀 어렵게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뭐 많은 공부도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특히나 지분 경매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유물 분할 청구권 개념만 잘 파악해 보신다면, 또 충분히 이제 2배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이 있다라는 점도 오늘 좀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을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좀 어떤 시청자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 어떤 문의사항이 있는지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상시에 저희 네, 방송 많이 보시나 봐요. 네네, 관심 많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떤 문의사항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과거 전국 토크 콘서트 잠실편 이 대표님 그 시리즈를 보고요. 네. 그 이 대표님 책도 많이 보고 공부하는 팬입니다.
아, 이성용 대표님 아, 팬이시래요. 그러시구나. 예.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저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경매로 나온 물건 중에 네. MPL 부실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배당 수익을 좀 남겨볼까 하는데요. 네, 제가 사실 MPL 경매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네. 그곳 학원 교수분이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물건을 추천해줬다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님 의견을 듣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좀 더 내용 좀 얘기해줘 보세요. 음. 어떤 물건인지. 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제가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물건은 경기도에 있는 이제 복합 쇼핑몰 한 개 호수로 되어 있고요. 네, 전용이 4평 정도 되고 네, 감정가는 3억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경매 진행 예정 물건인데 아마 한 달 뒤에 첫 매각일이 잡힐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감정가는 3억으로 되어 있고 채권 최고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근저당은 설정이 되어 있지만 1순위로 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 네, 이 근저당권이 저희 설정한 채권을 저희 네. 학원 교수님이 1억 원에 사왔다고 하시는데 예. 저희 1억 3천만 원에 이제 저보고 매수할 기회를 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최종적으로 투자를 결정질 이제 시기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릴게요. 네네. 일단 첫 번째로 교수님을 신뢰하지 못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할 건 없습니다. 저는 신뢰한다는 거니까. 답변 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이 TV를 통해서 화면을 보고 계시니까 개념은 설명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MPL 부실채권이라는 것은요. 아까 감정가 3억짜리라 그랬죠? 곧 경매 네네. 나올게. 근데 근저당권 2억 4천만 원 채권 최고액이 설정되어 있대요. 네. 이거를 1억 3천만 원에 지금 우리 질문자님이 사오시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네. 어떻게 수익을 보는 원래 논리냐면은 자, 감정가 3억의 복합 쇼핑몰 물건을 처음에 은행한테 돈을 빌렸을 때 은행이 담보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 근저당권이. 2억 네. 4천 채권 최고액으로. 네. 근데 돈을 제때 못 받아서 은행이 경매 진행한 것 같거든요. 이때 은행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예금과 대출 사이에서의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 근저당권 채권을 아마 유동화 전문회사에 팔았을 겁니다. 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유동화 전문회사로부터 아마 교수님이 아니면 뭐 이제 은행으로부터 삼금융권 은행으로부터 사와서 1억에 저 채권 2억 4천짜리 채권을 네. 1억에 사와서 우리 질문자님한테 1억 3천에 판단 소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1억 3천에 내가 사서 이 채권을 갖고 있으면 경매 진행됐을 때 만약에 2억에 낙찰이 된다. 그럼 나는 이 근저당권을 2억 4천까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1억 3천을 받아서 만약에 2억에 낙찰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난 2억을 배당받는 거 아니에요. 1순위 근저당권이니까. 네. 그럼 나는 7천만큼의 수익이 되는 거죠. 배당 수익이. 네네. 7천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예, 그 논리로 지금 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네네. 제 말이 조금 이해는 되셨어요? 예, 문제는 예, 그 예. 시나리오대로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그 질문자님. 예, 예. 복합 쇼핑몰 건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자, 이유는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었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네. 낙찰가가 낮아지고 두 번째는 한 필지 전체를 내가 낙찰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분만 내가 낙찰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수성, 그 이해관계의 어떤 분쟁 문제 때문에 낙찰가가 저렇게 낮아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병이라고 가정을 하고 낙찰을 받으셨어요. 3천만 원에. 이제 한번 풀어가 볼까요? 앵커님? 네. 네. 지금 그러니까 병이 낙찰을 받았는데 지분 경매이기 때문에 일단은 3천만 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때 이제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첫 번째. 파란색 동그라미 중간 위치를 보시면 공유물 분할 협의라고 적혀 있죠. 이때 단어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네. 공유물 분할 청구권, 공유물 분할. 공유물이라는 소리가 민법상 공유물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공동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첫 번째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공유물 분할 협의. 네. 공유물을 분할하자고 협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소유주.
그렇죠. 첫 네. 번째로. 네. 자, 세 가지의 협의 방안이 있습니다. 네. 그림 같이 볼까요? 네. 세 가지 협의 방안이 현물 분할과 대금 분할, 가격 배상. 그렇죠. 예. 첫 번째는 현물 분할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정말 토지를 나누어서 분필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가위로 오려내서 각각 나눠 갖자. 아, 필지를 나눠야 되니까 분필. 예, 독립된 소유권으로 하자. 네. 이제 나누자. 이 소리고요. 근데 네. 현물 분할은 쉽지 않아요, 하기가.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네. 왼쪽으로는 길이 있고 오른쪽은 네. 길이 없어요. 아, 근데 길 쪽이 좋죠. 네. 반반을 나누자고 했는데 한쪽은 길이 있고 한쪽은 길이 없다? 네. 이건 뭔 상황이야? 애매하네요. 똑같이 나눠도 가치가 틀려지죠. 그렇죠. 그렇다고 길 쪽을 좀 더 작게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서로의 어떤 욕심, 이득을 위해서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 현물 분할은 그럼 사실상은 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네요. 토지 네. 물건에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대금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대금 분할은 뭐냐? 우리 같이 앵커님이랑 저랑 같이 공동 소유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게 네. 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갑소유 지분을 네. 우리 같이 그냥 일체로 네. 통으로 중개업소에 내놔서 팔은 다음에 어. 우리 그 매매 대금을 반반 나눠 가십시다. 근데 제가 만약에 팔 의사가 지금 없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또 협의가 안 되는 거고 아, 그러네요. 저는 이제 싸게 낙찰 받았으니까 팔고 싶은데. 좀 싸게 팔아도 되지 예. 않겠냐 했을 때 상대방은 난 그렇게 경매로 싸게 낙찰 받은 그쵸.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협의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매매가. 그러네요. 예. 이게 마지막 가격 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 가격 배상을 그럼 그 을소유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네. 한쪽한테 몰아주고 돈만 줘. 야, 내 집은 갖고 가. 그리고 이것만큼 넌 돈 줘. 됐지? 이렇게 청산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분을 이렇게 몰아줘도 되는 거고 반대로 낙찰받은 지분을 또 을소유자가 사들여도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이마저도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거의 확률이 없어요. 왜 확률이 없냐면은 만약에 상대 측 을 소유 지분권자가 네. 살 의사가 있었거나 돈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경매에서 전에, 병이 예. 낙찰을 받았을 때 있죠. 갑지분. 네. 그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라는 걸 해요. 아, 그럼- 예. 그런 병이 낙찰받은 금액에 강제로 공유자 갖고 올 수 있어요. 3천만 원에. 네네. 그럼 그때 3천만 원에 을이 갖고 왔지 왜 못 굳이 했겠어요? 뭐하러. 예. 그러니까 살 돈이 없거나 살 의사가 없다. 네. 그래서 협의가 안 돼요. 사실상 그 세 가지 협의 방안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적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예. 이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대표님 뭘 왜 특수물건 왜 투자하라고 한 거야? 이거 다 협의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할 그렇죠. 수도 그냥 있잖아요. 싸다고 무턱대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이제 협의가 안 됐을 때 우리한테는 무슨 권리가 있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란 권리가 있어요. 아,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항상 권리는요.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권리가 있다는 것은 특정 상대방한테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네네. 이때 법원에 공유물 분할 신청을 하면은 네. 법원은 이제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냐면 첫 번째, 원칙이 현물 분할이에요. 원칙은 현물 분할. 예, 그러니까 토지를 반으로 나누는 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법원이 봤을 때 현물 분할은 쉽지 않다. 네. 이 가치를 정확하게 나누기가. 그럼 어떻게 해요? 예외적으로 매각 분할을 하는데 네. 경매로 매각을 합니다. 아, 경매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토지를 전체를 매각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때는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토지가 우리 왜 싸게 낙찰을 받을 수